안녕하세요, 닥터 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단 음식을 적게 먹자입니다. 단 음식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시죠. 특히 단짠단짠한 음식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입에서 침이 좀 나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어릴 적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너 음식 많이 먹으면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 다 썩어 빠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이 단 음식이 치아의 건강엔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점들이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음식은 우리 몸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쭉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당뇨 초기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췌장을 쉬게 해야 된다는 게 주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렇게 단 걸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게 되면 우리 췌장은 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슐린이 자꾸자꾸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단 음식은 체중 증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혈중에 혈당 스파이크를 쫙 올렸다가 금세 소화가 돼서 혈당을 바로 쭉 떨어지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바로 또 공복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탄수화물 음식이나 단 거 먹었을 때 금세 다시 배고파졌던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복감이 생기게 되면 또 뭘 먹고 싶죠. 그래서 또 먹게 되고 그게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비만은 아까 말했던 인슐린이 나와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다시 또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게 돼서 췌장을 더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당 성분 중에 과당이라는 것은 간에서 대사돼서 지방으로 전환되고 지방으로 저장이 되니까 간에 지방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혈당은 우리 몸에 염증 매개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당뇨와 지질, 단백질들이 결합해서 AGS라고 하는 체중 당화 생성물을 만들게 되고 이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먹고 기분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단 걸 먹게 되면 우리 뇌에서 보상계가 작동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 분비되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당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기분을 좀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기분을 더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단 걸 더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보상계가 나중에 둔감해지고 점점 더 단 것들을 찾게 되는 중독 증상 같은 게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설탕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위에 대해서 얘기했죠. 중독 증상이 생겨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 중에 포도당은 우리 몸의 비타민 C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비타민 C는 백혈구로 들어가서 면역에 굉장히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이 비슷하게 생긴 포도당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혈구에게 비타민 C처럼 좋은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자기 일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걸 많이 먹으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단 음식.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안 드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단 음식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가능한 한 적게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할 얘기는 물을 많이 먹으라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얘기는 너무 잘 아시는 말이라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아쉬운 마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만큼 더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물을 먹었다고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나 수분 많이 보충했어 라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은 물, 커피는 커피입니다. 그거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물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적어도 1.6에서 2.2 정도는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은 몸에 좋은 겁니다. 많이 드세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인스턴트, 가공음식, 배달음식들, 외식들을 줄이자입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의 식품 분석표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뭔지 우리들은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물론 소량씩 먹어서 이상이 없다고 식약청에서 발표한 물질들을 다 사용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동시에 노출되고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먹는 식품 첨가물이 약 25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만큼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지표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가공식품들은 첨가물뿐만 아니라 가공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계 그리고 포장지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유기물질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면역계가 교란되고 염증을 유발하고 다양하게 우리 몸에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농약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제거하려고 꼼꼼히 해도 완전하게 제거하기 힘든 농약들이 많은데 이런 가공음식들이나 외부 음식들, 외식들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제거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통제권 밖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주방기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데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거나 하면은 그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예방의학 교수가 집필한 호메시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한 가지 오염물질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낮은 농도로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될 때 그건 역시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 오염물질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만큼은 피하는 것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스턴트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가공식품도 먹을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인식 없이 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많이 망가질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알고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 4편에 걸쳐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건강한 식습관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도 더욱 건강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조한이었습니다.